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 예전 기준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오늘 배터리 업계에서 사실상 판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오늘 같이 뜯어볼 내용 진짜 많으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베이징 세계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이 자사의 슈퍼테크 데이 2026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이름부터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름값을 제대로 했어요. 이날 CATL이 공개한 건 3세대 선싱 LFP 배터리, 영어로는 셴싱 3세대입니다. 선싱이라는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미 1, 2세대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번 3세대는 1, 2세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치가 올라갔어요. 자, 핵심 숫자부터 짚고 갑시다. 배터리 잔량 10%에서 35%까지 충전하는데 딱 1분 10%에서 35%까지 충전하는데 딱 1분 10%에서 80%까지는 3분 44초, 90%까지 채우는 데는 6분 30초.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주유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일반 주유소에서 기름 채울 때 보통 뚜껑 열고 카드 긁고 총 꽂고 기다리고 뽑고 뚜껑 닫는데 최소 4, 5분 걸리잖아요. CATL은 그 시간 안에 전기차 배터리를 80%까지 채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격차로 꼽히던 충전 시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선언이에요. LFP 배터리라는 화학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LFP는 리튬 인산철 리티움 아이언 포스페이트의 약자예요. 배터리 세계에서 LFP는 가성비 화학으로 통해왔어요. NCM이나 NCA 계열 배터리보다 싸고 오래가지만 충전 속도나 에너지 밀도에서 밀린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용이 아니라 오래 달리는 실용버스용 배터리라는 포지션이었죠. 그런 LFP 배터리가 이번에 3분 44초 충전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온 거니까 기존 상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파고들어야 할 게 있어요. 빠른 충전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배터리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초고속 충전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들한테 항상 따라붙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배터리 수명은요, CATL은 이번 발표에서 이 질문에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측 핵심 인물로 나선 사람이 CTO, 최고 기술 책임자 가오안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약속한 것을 지킨다. 자신감이 넘치는 발언인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뭔지 기술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내부 저항입니다. 전기가 배터리 안을 흐를 때 방해를 받는 정도, 그게 내부 저항이에요. 저항이 높을수록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더 많이 생기고 배터리가 빨리 망가집니다. CATL은 3세대 선싱의 내부 저항을 0.25밀리옴으로 만들어냈다고 밝혔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업계 평균 대비 약 50%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세계 기록이라고 CATL이 직접 주장하고 있고요. 저항이 절반으로 줄면 같은 양의 전류가 흘러도 발생하는 열이 크게 줄어듭니다. 충전 속도는 그대로 빠르면서 열은 덜 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은 셀 숄더 쿨링 테크놀로지, 배터리 셀의 어깨 부위를 직접 냉각하는 기술입니다. 배터리 셀에는 충전할 때 특히 뜨거워지는 특정 부위가 있어요. 보통 냉각 설계는 셀 전체를 균일하게 식히려다 보니 정작 가장 뜨거운 곳은 제대로 못 식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CATL은 그 핫스팟을 직접 겨냥해 냉각 효율을 20% 끌어올렸습니다. 열 관리와 내부 저항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결과로 3세대 선싱은 초고속 충전을 1000회 반복해도 최초 용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고 CATL은 밝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겨울에 전기차 충전 느려지는 문제 아시죠? 배터리는 온도가 낮아지면 화학 반응이 느려지면서 충전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테슬라 모델 3 타시는 분들 영하 날씨에 슈퍼차저 꽂았다가 15분 넘게 기다린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LFP 배터리의 고질적인 약점이었는데 CATL이 이번에 자체적인 셀프 히팅 펄스 테크놀로지로 이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방식이 흥미로운데요. 외부 히터를 쓰거나 충전 인프라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배터리 내부의 특정 주파수의 진동 전류를 흘려보내 배터리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달궈지게 만드는 원리예요. 결과 수치가 상당한데 영하 30도, 화씨로 영하 20도라는 극한 환경에서도 배터리 잔량 20%에서 98%까지 충전하는 데 구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방식 사실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작년 초에 슈퍼차저 현장에서 LFP 배터리를 빠르게 예열하는 리플 히팅 시스템을 도입한 적 있거든요. CATL의 이번 기술은 그와 비슷한 방향이지만 충전 속도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CATL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이고 그 납품처 중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슬라가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들의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 차들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캐나다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나 모델 Y RWD 타시는 분들 차에 이미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 3세대 선식 배터리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단칼에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터리 공급 계약은 기술적 스펙 외에 가격, 물량, 납기, 양산 준비 여부 같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다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CATL이 공식 발표를 통해 이 배터리를 세상에 내놨다는 건 적어도 대량 생산에 가까운 단계까지 준비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기존 공급 계약을 통해 채택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EV 업계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면 이 발표가 가진 의미가 더 커집니다. 전기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충전 불편함이었어요. 집 주차장에 벽면 충전기 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밤에 꽂아두면 그만이지만 아파트 사는 분들, 지방에 사는 분들, 장거리 출장 자주 다니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와 충전 시간이 현실적 장벽이었잖아요. 3분 44초 충전이라는 숫자가 실제 양산 차량에서 현실화된다면 그 장벽의 높이가 극적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이 속도를 뽑아내려면 충전 인프라 쪽에서도 충분한 출력을 받쳐줘야 합니다. 집에 있는 완속 충전기로는 어림도 없고 초고속 직류 충전기가 받쳐줘야 해요. 그래서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함께 가야 이 숫자들이 실제 일상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기술이 먼저 달려가고 인프라가 따라가는 경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에요. 태조 채널에서 배터리 이슈를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배터리 기술은 정말 몇 년 단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LFP 배터리가 충전 속도에서 퍼포먼스 배터리를 추격하다가 이제 거의 따라잡는 수준이 됐고 거기에 자가 발열까지 해결됐다면 앞으로 배터리 종류 선택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CATL의 가오안 CTO는 속도와 배터리 수명은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번 행사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